이 선택은 성공하면 패권이고 실패하면 조롱이다. 전 세계는 삼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왕이 아니다. 왕 흉내를 내는 조립업체일 뿐이다. 스마트폰은 최고다. 하지만 두뇌는 남의 것이다. 엑시노스는 조롱이 됐고 GPU는 웃음거리가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은 왕이지만 칼을 빌려 쓰는 왕이었다. 그런데 오늘 삼성이 미친 선택을 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난다. 성공하면 세상이 바뀐다. 기술 독립 선언이다. 그리고 이 선언은 스마트폰을 넘어 인공지능의 패권을 겨눈다. 지금부터 삼성이 왜 전쟁을 선택했는지 보여준다. 삼성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든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디스플레이 세계 1위다. 메모리 세계 1위다. 카메라 최고 수준이다. 배터리 최고 기술이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구만큼은 늘 비교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삼성은 항상 여기서 뒤처지느냐고. 해외 IT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계속 돌았다. 삼성은 왕이다. 분명히 왕이 맞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정점에 있다. 하지만 칼은 빌린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비유라고 생각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정확한 진단이었다. 기술적 현실을 꿰뚫는 말이었다. 스마트폰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는 성능인가? 아니다. 진짜 무기는 설계다. 두뇌를 설계하는 능력이다. 왕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쟁을 아무리 잘 지휘해도 칼을 쥔 손이 남의 손이라면 그 칼이 왕의 손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면 왕의 전략을 100% 구현할 수 없다면 결과는 항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삼성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AP였다. 스마트폰의 두뇌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 GPU였다. 이것이 삼성이 직면한 현실이었다. 왕은 왕이었다. 하지만 칼은 없었다. 갤럭시가 출시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사람들은 스펙표를 펼쳤다. 꼼꼼하게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이 지역은 퀄컴이다. 미국은 퀄컴이다. 중국은 퀄컴이다. 이 지역은 엑시노스다. 한국은 엑시노스다. 유럽은 엑시노스다. 같은 갤럭시인데 심장이 다르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같은 돈을 내고 다른 제품을 써야 하느냐고.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그리고 곧 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스펙표의 숫자가 아니었다. 숫자는 비슷했다. 때로는 똑같았다. 진짜 문제는 체감이었다. 실제로 써보면 달랐다. 게임을 켰다. 프레임이 떨어졌다. 끊김이 생겼다. 1시간만 써도 발열이 심했다. 손에 열기가 느껴졌다. 배터리가 빨리 닳았다. 아침에 100%로 시작해도 오후면 벌써 30%였다. 이런 불만들이 쌓였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퀄컴 버전 vs 엑시노스 버전. 비교 영상이 올라왔다. 성능 차이가 보였다. 사람들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다. 갤럭시 뽑기 운. 같은 돈을 내고 어떤 칩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기막힌 상황을 표현한 말이었다. 이 모든 불만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다. 엑시노스는 왜 이러느냐? 왜 삼성이 직접 만든 칩이 퀄컴보다 뒤처지느냐? 왜 우리는 계속 이 차이를 감수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다. 삼성이라면 당연히 최고일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해외 IT 매체들은 냉정했다. 아니, 노골적이었다. 그들의 평가는 명확했다. 삼성은 부품을 잘 만든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다. 하지만 시스템 설계는 아직 부족하다. 두뇌를 만드는 능력은 아직이다. 이 말은 뼈 아팠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메모리 세계 1위다. DRAM, NAND, 플래시, 디스플레이 세계 1위다. OLED 기술 세계 최고다. 배터리도 최고 수준이다. 카메라 센서도 최고 수준이다. 모든 부품에서 삼성은 절대 강자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뇌를 설계하는 영역에서는 항상 한 발 뒤에 있었다. 아니, 한 발이 아니었다. 때로는 두 발, 때로는 세 발. 애플과 비교하면 더 명확했다. 애플은 부품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칩 설계는 직접 한다. A-Series 칩. 아이폰만을 위한 맞춤 설계. 성능도 좋다. 전력 효율도 좋다.
최적화는 압도적이다. 삼성은 정반대였다. 부품은 세계 최고로 만든다. 하지만 설계는 빌려온다. 이 역사를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삼성은 하드웨어 회사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니다. 부품 공급자로는 최고다. 하지만 시스템 설계자로는 아직이다. 이 평가는 냉혹했다. 하지만 반박하기 어려웠다. 기술 블로그들은 더 직설적이었다. 삼성의 엑시노스. 좋은 하드웨어를 망치는 소프트웨어, 범용 GPU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결과 최적화의 부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평가의 중심에는 항상 같은 단어가 있었다. GPU. 문제의 핵심은 GPU였다. 사람들은 CPU를 의심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 GPU였다. GPU?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성능 문제라면서. 왜 GPU가 나오는 거지? 당연히 CPU 아닌가? 스마트폰 성능은 CPU가 결정한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CPU 코어 수, CPU 클럭 속도, 벤치마크 점수. 스펙표를 볼 때도 사람들은 CPU만 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CPU를 의심했다. 성능 문제면 당연히 CPU라고 생각했다. 엑시노스 CPU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었다. 데이터를 분석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범인은 CPU가 아니었다. GPU였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긴다. GPU? 그거 게임할 때 쓰는 거 아닌가? 그래픽 처리하는 부품 아닌가? 맞다. GPU는 그래픽을 처리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GPU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다. GPU는 단순히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는 부품이 아니다. GPU는 병렬 연산의 핵심이다. 병렬 연산. 이 단어가 중요하다. CPU는 순차 처리를 한다. 하나씩 순서대로 아주 빠르게. 하지만 하나씩이다. GPU는 다르다. 수천 개의 계산을 동시에 처리한다. 한꺼번에 와르르 같은 시간에. 이것이 병렬 연산이다. 생각해보자. 어떤 작업을 할 때 천재 한 명이 하는 것과 보통 사람 1000명이 동시에 하는 것. 어느 쪽이 빠를까?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복잡한 전략을 짜야 한다면 천재 한 명이 낫다. 하지만 단순한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한다면 1000명이 압도한다. 이것이 CPU와 GPU의 차이다. 그리고 바로 이 능력 때문에 GPU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 인공지능 시대. AI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한다. 이미지를 인식할 때 수백만 개의 픽셀을 동시에 분석한다. 음성을 이해할 때 수천 개의 패턴을 동시에 비교한다. 이 모든 것이 병렬 연산이다. 그래서 AI는 GPU를 먹고 자란다. GPU 없이는 AI가 돌아갈 수 없다. 이 능력 때문에 GPU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 된다. 그리고 삼성은 바로 이 심장을 직접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비유 하나를 들어야 한다. 이 비유를 이해하면 GPU가 왜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 GPU는 천재 수학자 한 명이다. 정말 똑똑하다. 엄청나게 빠르다. 혼자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낸다. 미적분도 풀고 삼각함수도 풀고 복잡한 방정식도 풀어낸다. 하지만 혼자다. GPU는 다르다. GPU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다. 각자의 능력은 천재만 못하다. 복잡한 문제는 못 푼다. 하지만 이들은 간단한 덧셈 문제를 동시에 와르르 풀어낸다. 11을 푼다. 22를 푼다. 33을 푼다. 한 명 한 명은 약하다. 하지만 수천 명이 동시에 움직이면 천재 한 명을 압도한다. 천재가 100개의 문제를 풀 때 이들은 1만 개를 푼다. 이것이 병렬 연산이다. 이것이 GPU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것이 AI가 숨쉬는 방식이다. 생각해보자. AI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AI는 혼자 생각하지 않는다.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한다. 이 강아지의 확률 1%, 이 고양이일 확률 99%, 이 목소리는 안녕일 확률 95%, 이 목소리는 사랑일 확률 3%. 이런 계산을 수백만 번 동시에 한꺼번에 한다. 그래서 AI는 GPU를 먹고 자란다. GPU 없이는
AI는 작동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회사가 있다. 엔비디아다.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 회사용 GPU를 만들었다.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다. 하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엔비디아는 깨달았다. GPU가 단순히 게임용이 아니라 AI의 심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방향을 틀었다. 엔비디아는 GPU 하나로 세계 AI 산업의 질서를 바꿨다. 챗GPT가 학습할 때 엔비디아 GPU를 쓴다. 구글 AI가 돌아갈 때 엔비디아 GPU를 쓴다. 테슬라 자율주행이 작동할 때 엔비디아 GPU를 쓴다. GPU 하나로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됐다. 그런데 삼성은 메모리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이 모든 것을 가진 삼성이 정작 이 핵심 무기는 직접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AMD의 설계를 빌려 쓰고 있었다. AI 시대의 심장을 남의 손에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삼성은 선택을 했다. GPU를 직접 설계하지 않기로. 대신 AMD의 GPU 설계를 빌려오기로 라이선스를 받았다. 돈을 내고. 설계도를 샀다. 그리고 튜닝을 했다. AMD의 기본 설계를 삼성 엑시노스에 맞게 조금씩 고쳤다.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GPU를 처음부터 설계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십 년의 기술이 필요하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라이선스는 빠르다. 검증된 기술이 당장 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많은 회사들이 이 길을 택한다.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택의 한계가 드러났다. 범용 GPU. 이 단어가 핵심이다. 범용이라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모두를 위해 설계된다. 데스크톱도 쓸 수 있게, 노트북도 쓸 수 있게, 태블릿도 쓸 수 있게. 그래서 누구에게도 완벽하지 않다. 만능이 되려다 보니 모두에게 적당하게 맞을 뿐 누구에게도 딱 맞지는 않는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조건이 까다로운 환경에서는 치명적이다. 스마트폰은 특수하다. 전력이 극도로 제한된다. 배터리가 작다. 몇 시간 버티는 게 전부다. 공간도 극도로 제한된다. 손바닥만 하다. 모든 부품이 빽빽하게 들어간다. 발열도 큰 문제다. 손에 들고 쓰니까 뜨거우면 바로 불만이 나온다. 이런 환경에서 범용 GPU는 비효율적이다. 불필요한 기능이 들어있다. 스마트폰에서 안 쓰는 기능, 그것도 전력을 먹는다. 최적화가 안 된다. 삼성 엑시노스에 딱 맞게 설계된 게 아니니까 어딘가 어긋난다. 맞춤 설계가 아니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 애플을 보라. A 시리즈 칩의 GPU. 완전히 아이폰을 위해 설계됐다. 불필요한 기능은 하나도 없다. 오직 아이폰에 필요한 것만. 그래서 전력 효율이 높다. 그래서 발열이 적다. 그래서 성능이 좋다. 삼성은 알고 있었다. 이 방식으로는 애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범용 설계로는 맞춤 설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당장 GPU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계속 AMD의 설계도를 빌려 썼다. 그리고 그 대가를 소비자들이 치렀다. 발열로, 배터리 소모로, 성능 차이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엑시노스가 못 만든 칩이라고 생각한다. 설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삼성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엑시노스는 실패작이다. 삼성은 칩 만들 실력이 안 된다. 그냥 퀄컴 칩만 쓰면 안 되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엑시노스는 나쁜 칩이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우수했다. CPU 성능은 좋았다. 제조 공정은 최고 수준이었다.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었다. 문제는 따로 있었다. 구조였다. 엑시노스의 비극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불일치였다. 삼성은 남의 설계도를 가져왔다. AMD의 GPU 아키텍처를 그리고 자기 몸에 맞게 고쳐이 필요했다. 여기 저기 조금씩 튜닝했다. 최적화했다. 수정했다.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웠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코드를 뜯어 고쳤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정장이 아니다. 정장은 기성복이다. S, M, L 사이즈가 있다. 대충 맞으면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맞춤 슈트다. 어깨 길이, 팔 길이, 가슴 둘레, 허리색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 1cm만 틀려도 불편하다.
범용 GPU는 정장처럼 만들어진다. 많은 기기에서 돌아가야 하니까. 여러 환경을 다 고려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다. 대충 작동한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삼성 갤럭시에 딱 맞지 않는다. 전력 특성이 안 맞는다. 발열 패턴이 안 맞는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불필요한 연산이 돌아왔다. 스마트폰에서 안 쓰는 기능까지 메모리를 차지했다. 과도한 전력 소모가 생겼다. 배터리가 빨리 닳았다. 같은 작업을 해도 퀄컴보다 10%더 먹었다. 발열이 심했다. 손에 잡으면 뜨거웠다. 여름에는 더 심했다. 게임을 30분만 해도 프레임이 떨어졌다. 스로틀링이 걸렸다. 이 모든 문제는 GPU에서 시작됐다. 해외 기술 블로그에서는 이런 비유가 나왔다. F1 머신에 남의 엔진을 얹은 꼴이다. 생각해보라. 페라리 F1 머신이 있다. 세계 최고의 차체다. 세계 최고의 서스펜션이다. 세계 최고의 타이어다. 그런데 엔진만 토요타 양산차 엔진을 쓴다. 튜닝한다. 출력을 높인다. 회전수를 올린다. 하지만 아무리 튜닝해도 처음부터 그 차를 위해, 그 무게를 위해, 그 공기 역학을 위해 설계된 엔진을 이길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엑시노스의 문제였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설계 철학의 문제다. 구조의 문제다. 애플은 처음부터 아이폰을 위한 GPU를 설계한다. 퀄컴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위한 GPU를 설계한다. 삼성은 범용 GPU를 스마트폰에 맞추려 했다. 방향이 반대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다. AI가 다가오고 있었다. 스마트폰에서 AI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실시간 번역. 이 모든 것이 GPU를 쓴다. 그리고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GPU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10배, 100배 커질 것이었다. 삼성은 알았다. 더 이상 이 구조로는 안 된다는 것을. 튜닝으로 버티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삼성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성능 이슈가 아니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존심의 문제였다. 생각해보라. 삼성은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만든다. OLED 기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애플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쓴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를 만든다. DRAM 세계 1위, NAND 플래시 세계 1위, HBM,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 세계 최고의 카메라를 만든다. 이미지 센서 기술, 화소수 야간 촬영 능력, 배터리도 최고다. 급속 충전 기술도 최고다. 모든 것이 세계 정상이다. 그런데 심장 하나 때문에, 딱 하나, AP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비교당한다. 해외 포럼에 글이 올라온다. 갤럭시 뽑기 운, 같은 돈 내고. 운이 나쁘면 엑시노스, 운이 좋으면 퀄컴. 엑시노스 버전은 피해라. 어떻게든 퀄컴 버전을 구해라. 해외 직구를 해서라도 퀄컴 버전 구하는 법. 이런 제목의 글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올라온다. 유튜브에는 비교 영상이 뜬다. 같은 게임, 같은 설정. 퀄컴 버전 60프레임, 엑시노스 버전 45프레임. 조회수 수백만. 댓글에는 조롱이 가득하다. 삼성은 하드웨어만 잘 만든다. 소프트웨어는 아직 멀었다. 칩 설계는 포기하는 게 낫다. IT 전문 매체들도 가세한다. 엑시노스의 딜레마, 삼성의 아킬레스건. 언제까지 AMD에 의존할 것인가? 이런 기사들이 쏟아진다. 삼성 내부는 어땠을까?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었다. AMD의 범용 GPU로는 애플의 맞춤 칩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밤을 새워 튜닝해도, 코드를 다시 짜도, 최적화를 100번 해도 구조가 다르니까, 출발점이 다르니까 이길 수 없었다. 회의실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팀원들은 고민했다. 직접 만들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냥 AMD 쓰자니 이 굴욕을 계속 당해야 한다. 진퇴양난이었다. 그런데 가장 아픈 것은 따로 있었다. F1 머신을 만들면서 엔진만 남의 것을 쓴다는 것. 이 말이 정확했다는 것. 반박할 수 없었다는 것. 삼성은 세계 최고의 차체를 만든다. 세계 최고의 타이어를 만든다. 세계 최고의 브레이크를 만든다. 그런데 엔진만, 딱 엔진만 남의 것이다. 그것도 범용 엔진이다. 이것은 기술 회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평가였다. 혁신의 아이콘, 기술의 리더.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회사가 정작 가장 중요한 두뇌 설계는 남에게 의존한다. 소비자들은 실망했다. 투자자들은 의문을 품었다. 언론은 계속 물었다. 언제까지 이럴 건가?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삼성의 자존심이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다. AI가 오고 있었다. GPU의 중요성이 10배, 100배로 커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삼성이 가장 고민하던 그 순간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다.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AI가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AI는 어디 있었나? 클라우드에 있었다. 서버실에 있었다. 데이터 센터에 있었다. 거대한 컴퓨터들, 수천 개의 GPU, 엄청난 전력, 그곳에서만 AI가 돌아갔다. ChatGPT에 질문하면 서버에서 계산한다. 구글 번역을 쓰면 클라우드에서 처리한다.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은 그냥 결과만 보여줬다. 하지만 이제 AI는 내려오고 있다. 클라우드에서 우리 손 안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AI가 즉시 보정한다. 서버에 안 보낸다. 폰 안에서 바로 처리한다. 음성 명령을 한다. AI가 즉시 이해한다. 인터넷 연결 없이 폰 안에서 바로 작동한다. 실시간 번역, 얼굴 인식, 물체 감지 모두 폰 안에서 일어난다. 자동차로 테슬라를 본다. 카메라 8개가 본다. 주변 차량을 인식한다. 보행자를 감지한다. 차선을 파악한다. 이 모든 게 실시간이다. 0.1초의 지연도 없다. 서버에 물어볼 시간이 없다. 차 안에서 즉시 판단해야 한다. 로봇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걷는다. 카메라로 계단을 본다. AI가 높이를 계산한다. 어디에 발을 디딜지 판단한다. 역시 실시간이다. 서버에 물어보면 넘어진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이 연산을 처리할 것인가? 스마트폰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로봇 안에서 누가 AI를 돌릴 것인가? CPU? 아니다. CPU는 순차 처리다. AI는 병렬 연산이다. 답은 하나다. GPU. 이 순간 GPU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예전에는 달랐다. GPU가 약해도 됐다. 어차피 서버에서 처리하니까 폰은 그냥 화면만 잘 보여주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폰 자체가 AI를 돌려야 한다. 차 자체가, 로봇 자체가 AI를 돌려야 한다. GPU 성능이 곧 AI 성능이다. AI 성능이 곧 제품 경쟁력이다. 만약 이 핵심 기술을 계속 남의 손에 맡긴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회사의 미래는 그 손에 달리게 된다. AMD가 GPU를 안 주면 삼성은 AI 폰을 못 만든다. AMD가 가격을 올리면 삼성은 수익이 줄어든다. AMD가 최신 기술을 늦게 주면 삼성은 경쟁에서 뒤처진다. 생명줄을 남에게 맡기는 격이다. 애플을 보라. A 시리즈 칩. 완전 자체 설계 GPU. 그래서 애플은 원하는 대로 AI 기능을 넣는다. 원하는 속도로 발전시킨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삼성은 그걸 부러워만 봐야 했다. 삼성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5년 후는 없다. 10년 후는 더욱 없다. AI 시대에 GPU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튜닝으로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범용 GPU 가져다가 이리저리 고쳐 쓰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도태되거나 선택지는 둘뿐이었다. 삼성 내부에서는 회의가 열렸다. 경영진이 모였다. 엔지니어들이 모였다. 전략팀이 모였다. 그리고 아주 불편한 질문이 나왔다. 우리는 이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계속 빌린 칼로 싸울 것인가? AMD에게 계속 의존할 것인가? 라이선스 비용을 계속 낼 것인가? 범용 GPU를 계속 튜닝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 퀄컴에게 비교당할 것인가? 애플에게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직접 칼을 만들 것인가? 우리 손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GPU를 설계할 것인가? 회의실은 조용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선택은 위험했다. 엄청나게 위험했다. GPU는 반도체 설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CPU보다 어렵다. 메모리보다 어렵다. 왜 어려운가? 병렬 처리 구조다. 수천 개의 코어를 동시에 돌린다. 전력 관리가 극도로 복잡하다. 소프트웨어 최적화도 필요하다. 드라이버를 짜야 한다. 개발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3년? 5년? 10년? 누구도 장담 못한다. 돈도 엄청나게 든다. 연구 개발비, 인력 비용, 실패, 리스크, 수조 원이 들어간다. 실패하면 시간을 잃는다. 수년을 날린다. 돈을 잃는다.
수조 원을 날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잃는다. 투자자들은 물을 것이다. 왜 실패했느냐고 언론은 쓸 것이다. 삼성의 무모한 도전, 예상된 실패. 엔지니어들은 떠날 것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게 실패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성공하면 판 자체가 바뀐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더 이상 AMD에 의존하지 않는다. 더 이상 퀄컴과 비교당하지 않는다. 더 이상 애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갤럭시만을 위한 GPU, 삼성만의 GPU, 완벽한 최적화, 전력 효율 성능. 그리고 이건 스마트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동차, 로봇, AI 디바이스, 모든 미래 제품에 들어간다. 설계 기술을 팔 수도 있다. 다른 회사에 공급할 수도 있다. 제2의 퀄컴이 된다. 제2의 엔비디아가 된다. 반도체 제국이 완성된다.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패블리스. 삼성이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 이게 성공의 시나리오다. 회의실에서 임원 하나가 말했다. 선택지가 뭡니까? 다른 임원이 답했다. 선택지는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안 하면 5년 후가 없습니다. 2024년 한국경제 단독기사. 삼성이 마침내 선언했다. 수년간의 고민, 수없는 회의, 끝없는 논쟁. 그 끝에 내린 결론. 2027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GPU를 만들겠다고. 제품 이름도 나왔다. Exynos 2800. 이것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다. AMD의 설계도를 내려놓는다. 더 이상 빌리지 않는다. 라이선스를 사지 않는다. 밑그림부터 첫 줄부터 완전히 새로 그린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단 3곳뿐이다. 엔비디아 GPU의 절대 강자, AMD GPU 설계의 원조, 퀄컴 모바일 AP의 제왕. 이것은 엘리트 클럽이다. 수십 년의 기술이 쌓인 곳이다.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만든 곳이다. 수십조 원이 투입된 곳이다. 진입 장벽이 하늘 높이다. 삼성이 바로 여기에 4번째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말만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였다. 전 세계를 뒤졌다. 최고의 인재를 찾았다. AMD 부사장 출신, GPU 설계 핵심 인재 존 레이필드, 20년 경력의 전문가, GPU 아키텍처를 설계한 사람, 연봉 10억. 파격적이었다. 원래 없는 조건이었다. 외신들은 즉시 반응했다. 회의적이었다. 너무 늦었다. 격차가 너무 크다. 따라잡기 불가능하다. 삼성의 무모한 도전. 진패가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삼성의 방향은 분명했다. 삼성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다. R&D 프로젝트가 아니다. 실험이 아니다. 생존을 건 선언이다. AI 시대에 GPU 없이는 미래가 없다. 그 미래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직접 만들거나 도태되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다. 삼성은 선택했다. 왕이 드디어 자신의 칼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남의 칼을 빌리지 않고 자신만의 칼을,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직접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삼성이 GPU를 만드는 이유, 더 좋은 갤럭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맞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GPU는 스마트폰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은 시작일 뿐이다. 스마트폰은 시험장이다. 가장 가혹한 시험장이다. 손바닥만한 공간. 배터리는 작다. 발열은 심하다. 전력은 제한된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GPU를 돌려야 한다. AI를 작동시켜야 한다. 게임을 돌려야 한다. 카메라를 처리해야 한다. 모든 게 실시간이다. 동시다. 여기서 살아나오면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스마트폰은 양산 훈련장이다. 매년 수억 대를 만든다. 같은 품질로, 같은 성능으로 대량 생산의 기술을 배운다. 품질 관리를 배운다. 비용 최적화를 배운다. 그리고 여기서 축적한 기술은 다른 곳으로 확장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카메라 8개, 웨이더 12개, 실시간 처리, 0.1초의 지연도 없이 GPU가 모든 것을 계산한다. 휴머노이드의 두뇌, 계단을 본다. GPU가 높이를 판단한다. 물건을 짚는다. GPU가 거리를 측정한다. 스마트 글래스 엔진, 현실 위에 정보가 겹친다. AR이 세상을 다시 그린다. 모두 GPU가 필요하다. 눈을 보는 기술, 세상을 인식하는 기술. 카메라는 눈이다.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해해야 한다. 이게 무엇인지, 저게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GPU가 있다.
삼성이 만드는 GPU는 스마트폰에서 시작해서 테슬라로, 휴머노이드로, 미래 전체로 확장된다. 이것이 삼성의 진짜 그림이다. 삼성의 목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스마트폰 GPU를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삼성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삼성은 제2의 브로드컴이 되려 한다. 제2의 마벨이 되려 한다. 브로드컴? 마벨? 이 회사들은 무엇을 하는가? 칩을 설계한다. 하지만 자기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다른 회사의 주문을 받는다. 네트워크 장비 회사가 온다. 우리 라우터에 맞는 칩이 필요하다고. 브로드컴이 설계한다. 맞춤형으로. 딱 그 라우터를 위해. 자동차 회사가 온다. 자율주행용 칩이 필요하다고. 마벨이 설계한다. 그 차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들은 부품을 파는 게 아니다. 설계 능력을 판다. 삼성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필요한 칩이 있으면 어떤 회사든 어떤 산업이든 삼성이 설계해준다. AI 스타트업이 온다. 우리 서비스에 최적화된 AI 칩이 필요합니다.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온다. 전기차용 배터리 관리 칩이 필요합니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로봇 회사가 온다. 저전력 고성능 비전 칩이 필요합니다. 최적화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설계만 하는 게 아니다. 삼성이 만든다. 직접 자사 파운드리에서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회사. 생각해보라. 고객사가 온다. AI 칩이 필요하다. 삼성이 설계한다. GPU 기술로.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HBM을 바로 옆에. 원스톱이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메모리 통합까지 한 곳에서 다 해결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적화의 극대화다. 설계할 때부터 우리 파운드리 공정을 고려한다. 3나노 공정의 장점을 살린다. 2나노의 특성을 반영한다. 제조 과정에서 설계를 다시 피드백한다. 이렇게 하면 수율이 올라간다. 성능이 좋아진다. 메모리 통합에서 또 시너지가 난다. 칩과 메모리가 가까우면 속도가 빨라진다. 전력이 줄어든다. 이 모든 게 한 회사 안에서 돌아간다. 만약 이 그림이 완성된다면 삼성은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가 된다. 유일하다는 말의 의미. 인텔? 설계와 제조는 한다. 하지만 메모리는 없다. TSMC? 제조는 세계 최고다. 하지만 설계는 안 한다. 메모리도 없다. 엔비디아? 설계는 최고다. 하지만 제조 시설이 없다. 메모리도 없다. SK 하이닉스? 메모리는 강하다. 하지만 파운드리가 약하다. 시스템 설계는 없다. 삼성만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부품 회사가 아니다. 플랫폼 회사다. 부품 회사는 파츠를 판다. 주문받은 걸 만든다. 플랫폼 회사는 솔루션을 판다. 문제를 해결한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제공한다. 이것이 삼성의 진짜 야망이다. GPU 하나로 시작해서 반도체 제국을 완성하는 것. 설계의 삼성, 제조의 삼성, 메모리의 삼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날, 삼성은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플랫폼이 된다. 2027년 엑시노스 2800이 세상에 나온다. 언팩 행사장, 전 세계 언론이 모인다. 카메라가 돌아간다. 무대 위에 한 장의 칩이 놓인다. 손톱만한 크기.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 수천 개의 GPU 코어.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 삼성이 직접 설계한 세계에서 네 번째 GPU. 이 칩 하나에 삼성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 과거가 걸려있다. 엑시노스 흑역사. 뽑기 운 논란. 해외의 조롱. 발열과 배터리 불만, 이 모든 것에 정말 현재가 걸려있다. AI 생태계의 시작, 자체 GPU의 탄생, AMD로부터의 독립, 삼성만의 기술, 미래가 걸려있다. 반도체 제국의 완성, 메모리 세계 1위, 파운드리 세계 2위, 그리고 이제 패블리스 설계 역량,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다. 설계, 제조, 메모리, 모두를 가진 유일한 회사. 이 칩은 스마트폰을 넘어간다. 자율주행의 눈이 된다. 테슬라와 경쟁한다. 로봇의 뇌가 된다. 휴머노이드를 움직인다. 미래 전체의 심장이 된다. AI 생태계를 지배한다. 세계는 조용히 지켜볼 것이다. 투자자들이 본다. 삼성이 진짜 해냈는지. 경쟁사들이 본다. 퀄컴이 긴장한다. 애플이 주목한다. 언론이 본다. 성공인가?
실패인가? 소비자들이 본다. 이제 갤럭시를 살 수 있는가? 뽑기 운이 끝났는가? 삼성이 만든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벤치마크 점수가 나온다. 게임 성능이 측정된다. AI 처리 속도가 비교된다. 그 순간 답이 나온다. 왕은 이제 자신의 칼을 가졌다. 남의 칼이 아니다. 빌린 칼이 아니다. 처음부터 갤럭시를 위해 삼성을 위해 설계된 칼, 맞춤 제작된 칼, 완벽하게 최적화된 칼. 그리고 그 칼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GPU는 부품이 아니다. 패권이다. AI 시대의 패권, 미래기술의 패권, 반도체 산업의 패권. 2027년 삼성이 만든 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 그날 왕국의 운명이 바뀐다.